를 듣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우리 삼성이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코드리스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명 갤버프. 갤버프입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갤럭시 버즈 시리즈는 저희 쉐라제드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순수하게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도 좋다고 말이 많아가지고 네. 이것도 한번 들어서 까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찍으려고 이제 주변에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를 갖고 계신 분이 회사에 한 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다 에어팟 프로야. 왜 이렇게 굉장히 이 점유율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렵게 지인 찬스를 써서 빌려온 이 갤럭시 버즈 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버즈 프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네. 이게 사실 갤럭시 라이브가 버즈 라이브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좀 약간 외전격이라고 보고, 메인스트림은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갤럭시 버즈 프로 이렇게 3단계란 말이에요. 매년 하나씩 나왔는데 네. 이게 스마트폰 주기와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2019년에 버즈가 나왔고 20년에 버즈 플러스가 나왔고 21년에 버즈 프로가 나온 거죠. 네. 그 애플의 코드리스도 에어팟 2세대, 그다음에 이제 에어팟 프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갤럭시도 이제 3세대쯤에 와가지고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드디어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서로 뭐 안 따라하는 것 같은데 갤럭시나 애플이나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원래 이제 출시 가격은 23만 9천 원. 네. 그래서 뭐 24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어제 최저가를 검색해 보니까 21만 3천 원 정도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S21 핸드폰을 샀는데 네. 10만 원짜리 쿠폰을 주더라고요. 네. 이거에다가 딱 적용하면은 15만 원 언더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전 예약 때는 그냥 공짜로 주지 않았었나요? 할부 원금에 따라 또 이제 혜택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제 10만 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생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세 종류가 있는데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약간 팬텀이라는 이름이 유령이잖아요. 네. 반투명이에요. 제가 귀에 착용을 하고 거울을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샤이니하죠. 네,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약간 그런 보석 브랜드 있지 않나요? 스왈로브스키? 네.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디자인은. 뭐 마음에 드시던가요? 제가 이 디자인을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를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지역 명물 중에 이제 밀레니엄 파크라는 공원에 그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크롬 은빛으로 도금된 약간 강낭콩 모양의 조형물인데, 밑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지켜 올려보면은 이제 거울에 반사된 이제 뷰가 쫙 펼쳐지는 건데, 이게 되게 묘한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저는 이 디자이너가 분명히 거기에서 좀 영감을 따와가지고 이제 디자인 적용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케이스는 버즈 라이브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작고 귀엽고. 네, 약간 프로포즈 보석 반지한 네, 같은 요렇게,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버즈 라이브가 어쨌든 작년에 나온 모델이니까 네. 라이브에 비교했을 때 케이스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케이스의 케이스, 네. 네, 패션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케이스가 호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팔리고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창기 애니콜 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저는 애플이랑 삼성 스마트폰이 좀 부러운 게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어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 케이스를 보는 맛도 저는 상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렌트해온 이 분의 케이스에도 네. 멋있는 달빛이 그려진 케이스가 이렇게 딱 씌워져 있더라고요. 제품 리뷰하려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뒤에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착용 안 한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착용하면 계속 조금씩 아파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뭐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이 갤럭시 버즈 프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편했어요. 1세대 모델이었던 갤럭시 버즈, 그리고 버즈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난무난한 그냥 코드리스 타입이었고요. 네. 네, 이제 버즈 라이브는 좀 오픈형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진짜 호불호가 있는 착용감이었어요. 저는 끝내 라이브는 제대로 착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는 많은 점을 개선한 것 같아요. 이제 내부적으로도 봤었을 때 내부 귀 안쪽 곡면 쪽에 잘 말려 들어가게 이렇게 디자인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갤럭시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잘 귀에 말려 들어가는 느낌, 피팅감을 좀 선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형태, 쉐입 네, 같은 거를 참고했다 그러면은 이번 거는 거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따라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 더 개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그런 느낌이 네,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서 네,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착용감은 좀 당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연구를 엄청 많이 했을 거니까. 네. 저는 라이브는 좀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약간- 이게 뭐 중소기업에서 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괴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괴작 괴작 아니고 괴작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 기능 스펙적인 네.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지난번 저희가 이제 소니 신제품 그 WH-1000X-M4 리뷰할 때 그때 이제 신기하다고 얘기했던 그 스마트 토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네. 뭔지 아십니까? 대화 감지 기능입니다. 아, 한국말로 그냥 푼 거 아니에요? 네, 대화 감지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음악 듣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멈추고 외부 소음 듣는 모드로 변경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기능은 소니를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업계 선두주자라서 그런지 소니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캐치프레이즈가 벗지 않은 헤드폰이라고 광고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뒤가 잘리거나 그러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갤럭시 버즈 프로의 기능일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어플 들어가면은 이제 5초, 10초, 15초 이렇게 사운드를 열어주는 시간이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네. 갤럭시 버즈 프로의 또 다른 기능으로 버즈 투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버즈 프로를 페어링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씩 나눠서 이제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 서로 둘 다 양쪽 다 착용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오토 스위치입니다. 오토 스위치는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멀티 포인트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이제 이게 갤럭시 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밀고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네.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폰이랑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을 경우에 둘 다 이제 동시에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뭐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갤럭시에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둘 다 페어링 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멀티 포인트인데 뭐 오토 스위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토 스위치랑 그다음에 버즈 투게더 기능은 삼성 계정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만을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애플 따라하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약간 노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애플만이 자꾸 이제 자기 거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자꾸 만드니까 네. 삼성도 정면 대결인 거죠. 삼성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 외부 소음 듣기 모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캔 강도가 이제 약에서 강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외부 소음 모드 듣기도 이제 0단계에서 4단계까지인가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 모드도 약간 다른 브랜드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그 IQ 버즈라는 약간 보청기 기능을 집어넣은 코드리스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소음, 이 수음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5m 옆에서 막 봉지 부스러기는 소리도 귀에서 크게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갤럭시 버즈가 이번에도 그 기능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외부 소음을 좀 많이 수음할 수 있게 좀 튜닝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는 이제 노캔을 켰을 때 보통 뭐 노캔을 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네. 본체만으로는 5시간 쓸 수 있고 케이스를 이제 교체해서 충전하면은 18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캔을 완전히 끄면 본체만으로는 8시간, 그리고 케이스 충전하면 2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이 이제 IPX7이라고 해요. 보통은 4나 5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 7이라는 수치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방수 등급 중에 맥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상급입니다. 네. 네. 이게 방수 등급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이렇게 다시보드로 이렇게 딱 성능이 네, 비례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커브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이면은 그 밑에 있는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뭐 몇 배씩 좋아지는 이런 게 아니고 네.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네. 당연스럽게도 이 대기업 제품인 만큼 전용 앱이 지원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운받으려고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없지? 라고 했는데 제 폰이 갤럭시잖아요. 네. 기본 앱이더라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갤럭시 워치랑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당연히 앱 성능은 뛰어나고 연결성 또한 괜찮더라고요. 역시 대기업 같은 짱짱 지원입니다. 버즈 프로 모델 보면 진짜 다른 브랜드 엄청 많이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삼성 윗선에서 이제 다른 코드리스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코드리스는 이게 좋네, 저 코드리스는 저게 좋네, 넣어봐 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뭉쳐내는 결과물이 이렇게 버즈 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 개발자들을 갈아서 만든 네. 그런. 자, 그러면은 뭐 스펙, 기능 이런 것까지는 뭐 됐고 이제 슬슬 저희 이제 음돌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네. 사운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듣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였습니다. 코드리스에서 그 정도 멘트면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최고의 찬사입니다. 음감 생활에 취미를 발을 들이게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안 들리던 소리가 이걸 여기선 들리네. 신기하네. 뭐 신기하니까 이게 가장 큰데 코드리스계에서도 이전 코드리스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가 갤럭시 버즈 프로에서는 들립니다. 그래서 좀 놀라울 정도의 해상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아주 낮은 음역대부터 아주 높은 음역대까지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이런 그러니까 소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거의 대명사는 제나이저였어요. 네. 근데 제나이저 그 유명한 MPW2 모델과 비교해도 갤럭시 버즈 프로가 더 성능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애플, LG, 갤럭시, 삼성 이렇게 스마트폰을 비교해도 삼성은 좀 그 소리가 그 좀 이렇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뭐 라이브도 그랬고 버즈도 그렇고 버즈 플러스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버즈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버즈 플러스 때는 사실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지 뭐 아주 좋습니다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준수했다. 그냥 뭐 네. 준수했다인데 버즈 프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 인터내셔널을 삼성이 인수한 게 물론 이제 오디오 쪽에만 투자하려고 인수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즈 프로 드라이버를 좀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11mm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리고 트위터 해가지고 이제 2Way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제나이저 코드리스가 7mm 드라이버가 사용됐고 네. 그 자보라 85T 모델이 12mm 드라이버가 사용됐어요. 확실히 큰 드라이버가 좀 사운드 스케일이 좀 크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갤럭시도 거의 뭐 자보라 수준으로 드라이버가 일단 크단 말이에요. 확실히 크다 보니까 이 표현되는 대역폭 이 스케일이 확실히 기존 코드리스에 비해서 확실히 좀 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역에만 치중되지 않게 트위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역과 고역을 좀 부스트한 느낌. 이번에 뭐 단언컨대 뭐 음향 업체들이 뭐 따라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뭐 좀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집어삼켜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되게 찰랑찰랑하고 감성적으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역대가 되게 아름답게 들려요. 이게 아무래도 중역대가 가장 인간이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역을 어떻게 튜닝하냐가 따라서 그 브랜드의 음색이 결정이 되거든요. 중역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싶어요. 그냥 계속 빼기 싫게 계속 듣고 싶어요. 소리만으로는 보면은 전 딱히 이제 단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용님은 중역에 좀 강점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저역 쪽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저역이 이렇게 좀 지역적이고 좀 답답하게 들리지 않고 넓으면서도 좀 타이트한데 또 부드럽게 표현돼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능구렁이 같은 표현력을 갖고 있는데 저역이 되게 여유가 약간 있으면서 스무스하게 그루브도 탈 줄 알면서 이렇게 코드리스가 소리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착용감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귀에 보다 더 잘 밀착된다 그랬는데 이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가 있는데 액티브는 이제 반대파형을 싸가지고 외부 소음을 좀 차단하는 거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 귀 구멍 막아가지고 그냥 차단되는 소음 감소 효과예요.
국면을 잘 따라가지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늘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어플 통해서 이제 약과 광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전에 갤럭시 모델들은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저역이 좀 많이 부스트되면서 소리가 좀 울렁울렁거렸거든요. 약으로도 조절되면서 강도가 낮아지면서 약간 제나이저스럽게 변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제나이저 MTW2가 원래 노이즈 캔슬링 강하다는 표현은 듣지 못했었어요. 네. 이게 끄거나 키거나 소리가 비슷해가지고 대신에 이게 음악과 잘 녹아 들어가가지고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도 MTW2의 약간 그런 사운드 뉘앙스를 좀 닮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얘기를 해서 이제 갑자기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사운드 성능이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노캔 성능은 뭐 최상급에 속합니다. 네. 최근에 출시했던 것 중에 가장 노캔 성능이 뛰어났다고 봤던 게 보스의 QC 이어보드인데 네. 그 제품이랑 비교해도 딱히 뒤지지 않은 성능을 보였어요. 다만 통화 품질은 저는 약간은 좀 그랬던 게 통화를 해보니까 통화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소리가 약간 변조돼가지고 약간 기계 로봇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오토 튠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이질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아쉬운 점, 단점 냉철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느끼셨어요? 뭐 어떤 점? 일단 디자인이 너무 반짝여서 부담스럽고요. 아니, 그거 내가 할 얘기였는데 좋습니다. 네. 제가 렌트를 했는데 네. 기스가 좀 있더라고요. 낸 게 아니고? 이미 나 있었는데 아, 네. 네, 기스에 좀 취약한 재질인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사운드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다른 코드리스보다 좋기 때문에 좀 플러스된 점이 많은데 굳이 단점을 좀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면은 사운드가 넓게 표현 대신에 이 깊이감이 살짝 아쉬운데 좀 비유를 하자면은 피아노를 치는데 건반을 끝까지 눌러야 되는데 이 건반을 중간에 눌렀다가 뗀 느낌?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심금 울리는 그 밑뚝까지 안 떨어지는 느낌? 감동을 느끼기 위한 곡에서는 살짝 안 맞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튜닝의 차이, 다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외적인 면에서 사운드는 꽤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거는 뭐 딱히 불만 없으신가 봐요. 네, 괜찮은 수준이죠. 네. 네. 저는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노캔이에요. 이게 예전에 N400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강으로 놓으면 되게 기분 나쁜 소리가 나요. 약간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소리가 나서 되게 듣기 싫어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노캔 수준을 약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면 정말 시끄러워서 도저히 음악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약으로 해놓고 들으시길 권장드려요. 물론 노캔 성능은 강으로 했을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캔 수준이 아주 높으면서도 이렇게 그 거슬리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니도 약간 그런 평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즈 프로도 상당한 수준이라서 이 강으로 해놓고 계속 들으면은 점점 아마 머리가 아파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운드적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되게 잘하는 부분은 되게 잘 표현해요. 자랑을 막 합니다. 나 이런 소리를 내. 어때? 대단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좀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숨겨요. 그래서 막 약간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막 소리를 막 대충 해서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되게 좋은 소리인데 네. 어떻게 들으면은 이거 왜 되게 소리가 이상한데? 왜곡이 좀 있는데? 라는 느낌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듣는 장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곡에서도 특정 부분이 좋게 들렸다가 안 좋게 들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품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것 중에 항상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을 했을 때 반드시 나오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랬다가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데 이건 뭐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뭐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끝이죠. 네. 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버즈 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연도에 아마 타 브랜드 코드리스는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내년 되면 이제 앞지른 수준이라고 될 것 같은데 네. 타 이제 음향 업체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은 삼성에 먹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삼성이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 제품의 음향기기에서는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었는데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로 인해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음돌이로서 음악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코드리스 이어폰을 추천한다고 해도 갤럭시 버즈 프로는 추천할 만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 출시가가 32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버즈 프로는 출시가가 24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삼성 제품 특성상 금액이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좀 더 지나면 가성비가 약간 미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 리뷰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